슈고리는 1965년 중국 저장성 송시 주지산촌에서 태어나 형과 동생, 삼형제가 할아버지 아래 어려운 유년 시절을 보내며 성장했습니다. 그가 4살 때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시면서 할아버지가 혼자 삼형제를 키우다 보니 자녀들의 가정 환경이 좋을 리는 없어 형은 아버지 농사일을 돕겠다며 학교를 다니지 않았고 슈고리는 19살이 되던 해 군대에 간다며 복건성에 있는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군 생활 3년을 마치고 제대한 그는 사회에 나오자마자 유리 공장에 취직해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규칙적인 한 곳에 묶여 살아야 하는 생활이 적성에 맞지 않았던 그는 직장에서 쉬는 사이 동료와 담배를 한 대 피웠는데 이거 다른 일을 찾아보든지 해야지. 따분해서 해먹겠나? 아이, 그럼 뭐 별 수 있냐? 이거 아니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우리가 뭐 하든 적은 있냐? 그렇다고 힘들겠냐? 내 주위에는 돈 많이 번 사람 없어. 뭐라도 해서 돈 번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우리 삼촌에 양식장을 하긴 하는데 그걸로 돈을 좀 벌기는 했다더라. 1987년 란타오의 말을 들은 슈고리는 유리 공장을 그만두고 사료 공장에 취직해 일을 했는데 군 생활을 하며 절제된 행동과 깔끔한 복장을 하고 다니던 그를 눈여겨보던 사료 공장 사장 딸 후이리와 인연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19살이 넘어가던 해 사귀기 시작해 부모 몰래 3년을 사귀면서 지내다 그녀의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아니, 이거 뭐라고? 그 전뚜기 놈 슈거리를 말하는 거냐? 네, 허락해 주세요. 자기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어요. 이게 뭐 낳는 같은 이라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우는데 그딴 놈을 만나? 결혼은 절대로 허락할 수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라. 아버지의 반대가 심해지자 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헤어지게 되어 후일이는 아버지의 지인 아들과 결혼했고 상처받은 슈거리는 마을을 떠나 상하이로 이사를 했습니다. 1996년 첫사랑을 잃으며 많은 것을 깨닫게 된 그는 돈 없이는 사랑하는 사람도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답게 살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오리 농장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지인의 소개로 상해 농촌 지역에 조그만 땅을 임대해 오리 농장을 시작했습니다. 오리 농장을 운영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돈도 상당히 모았고 성실하다는 소문이 나면서 중매쟁이들이 수많은 아가씨들을 소개했는데 원래? 참하다니까. 여자가 뭐 필요한가? 뭐가 필요? 참하면 될 거 아닌가 말이야. 그래도 얼굴도 좀 예쁘고 성격도 차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나영 정도면. 뭐? 나영이를 알아? 아니, 딱 이나영이가 아니라 그냥 분위기가 비슷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이죠. 슈고리는 중매쟁이의 소개로 관이라는 아가씨를 만나 결혼 후 아들을 하나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오리 농장이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자 그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2000년 부지를 추가 매입한 후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오리 수가 늘어나자 사료값이며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 걱정이 많아진 그는 돈을 빌리기 바빴는데 그러던 어느 날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오리가 왜 갑자기 죽냐고. 뭐 잘못 먹은 거 아니야? 설마요. 항상 먹이던 사료 그대로 먹이고 패턴도 그 전날하고 똑같았다고요. 그동안 이것들한테 먹인 사료값도 못 빼냈는데
이렇게 병들어 죽어버리면 어떡하자는 거야? 이거 미치겠네. 농장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부채로 스트레스가 많았던 그는 아내와 다툼이 잦아지면서 첫사랑 후일이를 잊지 못해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후일이는 이미 다른 남성과 결혼해 딸을 하나 낳고 살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이제 와서 그의 사랑을 받아들이기에는 힘들었습니다. 슈거리는 항저우에 살고 있는 후일이를 자주 찾아가다 보니 그녀와 사랑하는 감정이 싹트게 되면서 슈거리는 현재 부인과 이혼하고 그녀는 남편과 이혼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슈거리의 부인은 아이도 아직 나이가 어리고 살아갈 날이 막막한데 갑자기 이혼해달라는 남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 아니, 다짜고짜 이혼하더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하잖아. 아니, 그럼 애는 어떡하고? 저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어서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하냐고? 그날 이후 슈거리는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는 아내를 저녁마다 구타하고 손목으로 목을 조르며 협박을 했으나 끝내 그녀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관의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고 사위를 찾아와 사정 이야기를 듣고는 딸에게 언제 큰 사고가 생길지 모르니 이쯤에서 이혼하고 각자의 삶을 사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이혼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얼마 후 호일이는 슈거리를 대신해 전처권에게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 줬고 그는 매달 생활비를 지급해 주는 조건으로 합의 이혼했습니다. 슈거리는 이혼 후 후일이가 있는 항저우로 이사해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는데 당신하고 진작에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어. 그러게 말이야. 그때 아버님이 반대만 안 했어도 자식들 둘은 낳고 살았겠다. 안 그래? 두 사람은 2008년 결혼식을 올리고 1년 뒤 딸을 하나 낳아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슈거리의 집에 우편물이 하나 날아왔는데 등기물 봉투를 열어보던 그는 서류를 꺼내며 뭐야 이거? 그 상해에 있는 오리 농장이 택지개발지구로 들어간다고? 서류를 보고 있던 남편이 무슨 일이 있나 궁금했던 그녀는 남편 옆에 앉아 여보, 뭔데 그래요? 그 상해에 있는 농장이 택지개발지구로 들어가서 보상금이 나온다는구만. 보상금? 얼마나? 한 2억 정도는 나올 것 같은데. 네? 그렇게나 많이요. 그럼 항저우에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겠네요. 그야 뭐 충분하기는 한데. 슈거리는 택지개발 보상비로 받은 돈을 아내에게 위임하자 그녀는 항저우 삼보 북부 택지개발지구에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아 세 사람은 그토록 원하던 중산층 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53세가 된 후일이는 퇴직 후 핑안금융센터 항저우 지점에서 청소일을 하며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녀가 생계를 위해 직장에 일을 하고 다닌 반면 남편은 얼마 전 주식과 선물 투자로 가지고 있던 돈을 손실보면서 아내에게 쥐어 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결혼할 나이가 되자 아들에게 집은 한 채 줘야 하지 않겠나는 전처의 말을 듣고 현재 부인인 후일이에게 아들 집 문제를 꺼냈다가 아무런 소득이 없이 혼쭐만 나고 말았습니다. 집안에서 청소며
세탁, 요리 등 가사일을 하고 살다 보니 처음 설레이는 사랑이란 감정에 평생을 연애하는 기분으로 살 줄 알았던 그는 이름만 가장이었지 아내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아내에게 복종하고 사는 마당쇠 같은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최근 혈압이 높아져 치료차 병원에 자주 방문하고 있어 신경이 예민한 상태였는데 자기, 빨래를 입다위로 해놓을 거야? 왜 그러는데? 빨래 잘 해놨잖아. 그런데 빨래에서 쉰내가 난다고? 집구석에서 하는 일이 뭔데? 빨래도 제대로 안 해놓는 거냐고. 아니, 내가 집에서 놀고 먹는 게 아니잖아. 청소했지, 빨래했지, 집안일 다 해놨다고. 요즘에 스트레스가 많아서 잠을 못 자니까 잠잘 때 마시게 우유나 따뜻하게 한 잔 말아놔. 잊지 말고. 알았지? 쉬고리는 자존심이 상당히 상하기는 했지만 전초도 버리고 재혼한 마당에 더 이상 이혼하거나 혼자가 된다면 비참한 노후를 맞게 될 것이 뻔해 쥐죽은 듯 살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두 사람이 병원에 다녀온 후 시작되었는데 2020년 7월 4일 오전 이사를 앞둔 쉬거리는 치과 치료를 위해 그리고 후일이는 고혈압 치료를 위해 같이 병원에 방문했습니다. 병원 치료를 마친 그들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기야, 나는 이사갈 집 리모델링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한번 둘러보러 갔다 올게. 그래, 알았어. 또 다른 곳으로 빠지지 말고 일 보고 곧바로 집으로 와야 돼. 남편이 이사갈 집으로 걸어가자 그녀는 딸에게 전화를 걸어 아까 오늘이 우리 딸 생일이니까 엄마랑 생일 케이크 사러 같이 가자. 오후 5시 10분 그녀는 딸과 함께 제과점에 들려 케이크를 구매한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슈거리는 고기 완자를 만들기 위해 아내에게 분쇄기 청소를 부탁했는데 여보, 내가 지금 화장실 청소 중이니까 분쇄기 청소 좀 부탁해. 이거 끝나고 곧바로 요리 시작할게. 진짜 바빠 죽겠는데. 후일이는 마지못해 분쇄기 청소를 시작했는데 분쇄기 청소를 하다 손을 다친 그녀는 비명소리를 내며 바닥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너무 놀라 달려온 남편이 여보, 괜찮아? 아이고, 피가 나네 그래. 신경이 예민해진 후일이는 남편의 발을 뿌리치며 짜증나게. 왜 분쇄기는 청소하라고 해서 피를 보게 하는 거야? 아니, 당신이 조심해야지. 왜 나한테 화풀이야? 이게 다 당신 때문이잖아. 내가 왜 저런 쓸모없는 인간을 만나서 이 고생을 하는지. 참. 딸이 보는 앞에서 한참 자존심이 구겨진 그는 체면이 구겨졌으나 집도 아내 앞으로 되어 있고 경제권도 아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꼬리를 내리고 사과를 했는데 여보, 내가 잘못했으니까 화 풀어. 내가 다시는 당신한테 이런 일 안 시킬게. 한참을 싸우던 두 사람은 딸의 생일이라서 더 이상 크게 싸우지 않고 저녁 식사를 마쳤는데 여보, 나 잠깐만 나갔다 올게. 잠잘 시간이 되자 방 안으로 들어간 그는 아내에게 여보,
자기 전에 우유 한 잔 따뜻하게 데펴올까? 아까 얼마나 놀랬어. 주방으로 달려간 그는 아내에게 줄 우유 한 잔과 딸에게 줄 한 잔을 만들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는데 그는 미리 준비해 놓은 수면제를 우유에 집어넣었습니다. 오후 10시 불이 꺼지고 가족이 모두 잠이 들었는데 2020년 7월 6일 저녁 8시 7분 항저우 경찰서에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삼보택지개발지구 4동 8층에 살고 있는 여성이 며칠째 연락이 안 되고 있다는 신고였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 찍혀있는 영상을 찾아보니 딸과 쇼핑을 마친 후 케이크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탑승한 장면이 있었는데 아이 그럼 그 전날 잠자리에 든 후로 아내분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겁니까? 그렇다니까요. 내가 일어나 보니까 아내가 없어서 주방이며 화장실을 다 뒤져봤는데 보이지 않아서 그냥 아침에 운동을 갔나 보다 하고 생각하고 말았죠. 경찰은 그녀가 집안의 열쇠며 휴대전화 그리고 지갑까지도 놓고 간 것으로 보아 만약 외출을 했다면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장소에 나갔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누군가에게 납치를 당해 살해당했을 것이라는 가정을 세워두었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단지에 있는 연못의 물을 모두 퍼내기도 해봤으나 아무런 흔적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조사하던 경찰은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바로 집에서 나간 흔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1000개가 넘는 CCTV를 확인해봤지만 엘리베이터에서 찍힌 영상 말고는 그녀가 집 밖으로 나간 영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분명 집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 것이라는 가정을 해보았는데 이 사건은 언론과 SNS를 타고 급속도로 번지기 시작했고 남편은 기자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 봤더니 아내가 사라졌다 이겁니까? 네, 그렇다니까요. 제 생각에는 아내 혼자 운동을 하러 나갔다고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날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 뒤로는 아내분에게 연락도 안 왔다는 말씀이죠? 아니, 아무 말도 없이 그렇게 나가버리면 저하고 저 어린 딸은 어떻게 살라고 그러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럼 혹시 아내분이 실종되기 전날 다투시거나 안 좋은 일이 있지는 않으셨는지요? 아니, 이 사람애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런 일 없다니까. 우리는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 싸운 적도 없었다고. 경찰은 그녀의 흔적을 찾기 위해 아파트 단지 6개 동과 1000가구가 넘는 집들을 조사해봤으나 아무런 흔적을 찾을 수 없었는데 아니, 방범 카메라는 찍힌 게 없지. 집에서는 나간 흔적이 없지. 그럼 도대체 어디로 가 있다는 거야? 혹시 그 여자 집도 조사해봤나? 집은 안 해봤는데요? 아니, 이 집 1000가구가 넘는 집을 다 조사를 해봤으면서 그 집은 조사를 안 해봤다는 거야. 잠시 후 관리실 직원이 찾아와 실종된 후일이 집에서 수돗물이 2톤 이상 사용됐다는 이야기를 하자 수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왕 형사가 달려오며 반장님, 아파트 하수구 뚜껑을 열어봤더니 배수구에서 이상한 것이 나왔습니다. 아니, 뭔데 이렇게 호들갑이야?
이 사람의 신체 일부 같기도 하고 말이죠. 동물 사체 같기도 하고 좀 뭔가 좀 이상합니다. 7월 22일 과학수사대는 아파트 단지 내 정화조를 파보기 위해 특별 수사팀을 만들었습니다. 경찰은 수십 대의 탱크로리를 불러 22일부터 23일 저녁 5시까지 물을 뺀 후 슬러지를 검사하기 시작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슈거리는 아저씨,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아수구에서 뭐가 나왔어요? 조사를 해본다고 하네요. 그러면 저쪽 하수구 보이죠? 저쪽 하수구가 이쪽 아파트 단지에서 나오는 하수구하고 연결이 되니까 그쪽 라인도 잘 살펴봐요. 그는 아내를 살해하고도 아무 일이 없다는 듯 태연하게 수사하고 있는 현장에 내려가 하수구 위치며 배수구 라인을 설명해주는 대범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 정화조 안에서 사람의 신체 일부 같은 물건을 발견한 경찰은 곧바로 과학수사대 유전자 검사실로 이동해 딸의 유전자와 일치하는지 검사해봤습니다. 그러자 검사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는데 정화조 안에서 발견된 덩어리는 딸의 유전자와 일치했습니다. 7월 23일 경찰은 슈거리를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해 경찰서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자 7월 24일 그는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그날 있었던 일을 모두 진술했는데 아내가 수면제를 탄 우유를 먹고 잠이 들었을 때 베개로 눌러 살해한 후 화장실로 끌고 가 시신을 처리했다고 했습니다. 2021년 5월 14일 그는 항저우 인민법원에서 살인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억울하다며 2022년 4월 항소를 했는데 법원은 그의 항소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길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현해보세요. 길리였습니다.